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와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설 연휴 때까지 내내 한파가 몰아닥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것과 딱 때맞춰가지고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 약간 악재가 좀 불거졌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규모의 정치 자금이 오갔네 어쩌네 하면서 라오이 총리 등등 퇴진 압력을 받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그것이 증시에까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라든가 여러 주요국의 증시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 세계 증시가 상당히 모습이 좋았을 때 디커플링 같이 안 가고 그냥 우리만 따로 별로 안 좋았다 이거죠. 엔화 약세에 따른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는 다들 잘 나갈 때 우리만 못 나갔는데 오늘처럼 다들 못 나갈 때 우리 또 그때는 꼭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따로 갈 것 같은 오늘 같은 경우도 끝까지 좀 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에서 그런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정치 부패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 괜히 이번에 좀 불거진 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맘 편히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오늘 1부에서도 많은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자, 주요 내용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이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기관이 담는 웰크론 한택을 공략해보자고 전했는데 잠시 뒤 자세한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3조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과연 2월에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지속될런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가드가 밉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21선 회복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별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업종, 종목에 집중 대응할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오늘 좀 중간에 좀 목이 잠기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하신 종목 더 좋은 비좋은이었는데요. 장중 내내 등락을 좀 거듭했죠. 어떻게 할까요? 네, 어제 시초가 11,350원에 출발을 했고요. 종가는 11,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ERP 유지 보수 매출의 안정성,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 19,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1,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또는 보유 전략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한도에 내서요.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어디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웰크론 한택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은 물과 환경, 에너지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농축 설비 등의 에너지 절감 산업 설비와 이 팩스처리 설비, 담수 설비, 식품 제약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웰크론의 멤브레인 필터 개발을 통한 그 담수 설비 부분에서의 그 수직 계로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중동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자회사 웰크론 건과의 공동 영업을 통해서 중동 플랜트 시장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초에 웰크론에 피인수된 웰크론 한택인데요. 식음료, 제약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절감 설비와 식품 제약 설비, 환경 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매출 비중은 에너지 절감 설비가 40%, 식품 제약 설비가 54%, 담수 설비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피 음료 투자 확대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커피 믹스 점유율 상승과 이 서울유와 농심의 이 신규 진입으로 인해서 이 커피 음료 시장 확대와 경쟁 심화가 이 대부분의 식음료 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이 웰크론 한택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후발 주자들이 이제 설비와 조제 이런 노하우가 부족해서 많은 구축 경험을 한 웰크론 한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양유업의 제조 설비를 웰크론 한택이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양유업도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증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큰 규모의 신규 수주가 지금 웰크론 한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양유업과 더불어서 이 신규 참여자 추가 증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제약업체 업황 회복에 의한 식품제약 설비도 안정적으로 웰크론 한택에 수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번째는 담설비 EPC와 OPS 해양 투기 금지 수혜를 줄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의 소규모 담설비 납품 경험을 보유했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그래서 향후에 국내 EPC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 중동 지역의 이 담석 플랜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어서 올해에는 관련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단기적으로 금지되면서 이런 음식물 폐수 처리 설비에 대한 구축에 대한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웰크론 한택에 수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식물 폐수 처리 설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주는 쉽지 않습니다만 음식물 파쇄와 농축, 건조에서 폐수 처리까지 이 전공정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데가 웰크론 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웰크론 한택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보전을 들 수 있는데요. 4분기 사양 수혜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956억과 111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각 2012년 대비해서 45%,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EPS 735원입니다. 현재가 PL 600 수준이고, 최근에 가을 투자자문에 많은 기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1.8%. 이제 가을 투자자문이 이 보유 종목들, 특히 이제 금감원 조사가 좀 되면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주가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도 진행된 상황이고, 이틀 연속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 3일 전에는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좀 12만 주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급락을 진정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음료 투자 확대 수혜 등의 호재가 있는 웰크론 한택에 대해서 오늘 추천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늘 매수가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600원에서 4,700원 밴드를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4,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출발 징쇼와드 일부 함께하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모습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생각했던 우려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래도 14포인트가 빠지면서 1938, 그리고 코스닥은 4포인트가 빠지면서 497선으로 500 아래에서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0.8% 정도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유럽 증시가 거의 평균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는 한 0.9%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은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엔 어저께 우리나라가 갭상승 후에 하락 전환에서 마감을 해서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저께 해외 증시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한 1%대 하락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차트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아침에 지금 한 0.9% 정도 하락 예상인 1934포인트에서 지금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주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19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193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장중에 1930포인트를 가더라도 다시금 반등을 나와서 낙폭을 줄이면서 194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마감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곡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1930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1900을 깰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 6, 7개월 동안 7개월 가까이 상단은 2000, 중단은 1930에서 형성이 되었고 하단이 1860이었기 때문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1.5%, 현대차가 1.4%, 포스코가 0.9%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아침은 조심히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쭉 보겠습니다. 3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이 0.4% 하락을 했었지만 501포인트, 50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안 좋은 점은 9일 연속 계속 음봉을 출현하게 되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10일 연속 하락 출발할 것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0선을 이탈했고요. 0.66포인트 정도 하락한 498.02포인트에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보합권이라든지 아니면 하락
출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CJ 쇼핑,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마이너스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CJNM, 젠백스 같은 경우 큰 4% 넘는 현재 하락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 메가스터디 현은 현재 강박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2월 5일 화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1935, 1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17.93이니까 18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3.3포인트 하락한 498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이 또한 0.9%, 0.6% 하락이기 때문에 주요국 증시의 하락폭에 비하면 오늘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개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께서 코스피 쪽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0.9% 정도 하락을 해서 1953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3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더라도 여기가 지켜지고 낙폭 좀 회복을 하면서 1940포인트대,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더 올라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다시 1930포인트를 붕괴하면서 마감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가 놓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에 어저께 하고 오늘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41만 원이 오늘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역시 어저께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만 원대에 지켜지는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은근히, 차트가, 잘, 버티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켜질 자리가 지켜지고, 다만 이제 어저께 객상품 나오고 음봉 나온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대신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중요한 변곡 라인인데요. 만약에 오늘 35만 4천 원 혹은 35만 3천 원 정도가 지켜지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체적으로 뭐 상승 불을 켜고 있는 종목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조금 플러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도 역시 조금 낙폭 좀 키우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신한지주가 2.5% 하락을 하면서 22선을 붕괴를 했고요. KB금융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까지 떨어지면서 일단은 유럽이 지금 정치적인 비리로 인해서 약간 금융시장이 좀 요동을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주 역시 은행주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시작한 것이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한율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율시장 아직은 개장을 아직 안 했지만은 일단 어저께 보신다면 12원이 거의 13원 정도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13원이 하락한 상황에서 과연 오늘 다시 1080원 중반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1088원이나 뭐 잘하면은 뭐 109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80원대로 하락을 한다라면은 지수가 반등을 하기 좀 힘들 수 있다. 지금 환율 자체가 1085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라면은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1080원대, 그러니까 어저께 엔화가 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 1080원을 조금 위협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지수의 반등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투자 속을 보신다면 오늘 아직까지는 11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오래간만에 뭐 많지는 않지만 한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 116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신다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오늘도 외국인이 조금 소폭이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2.5포인트 하락으로요. 코스닥 쪽 보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0.54% 정도 하락한 498.60포인트에 현재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의 약박권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좀 그 낙폭을 축소시키고 있는데 코스닥도 과연 좀 힘을 내주게 되면서 낙폭을 좀 축소시켜주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낙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27억 각각 95억 정도 매수를 했었지만은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104억 넘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쯤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억 그리고 기관 쪽 같은 1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일하게 어제 매도를 했던 개인들 같은 경우 18억 정도 아침 쪽에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의 수급 고조가 좀 유지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약세를 좀 대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급 고조가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 바뀌게 된다면은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 계속해서 오늘의 외국인 기관 매도가 지속이 된지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강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8% 강보합권 움직이게 되면서 어쨌든 전일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CJ 홈쇼핑이 마이너스 0.03%,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0.52%,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59%, 서울반도체가 마이너스 0.19%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도 마이너스 1.1%,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1.39%, 그리고 CJ ENM이 마이너스 0.28%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 정도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홈쇼핑 관련주들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도 좋지가 않습니다. 젠백스, 태움, 그리고 삼성밴드 같은 경우는 1% 넘는 현재 하락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동구 SN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넘는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을 연결해서 외환시장의 동향을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자,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20전 상승한 1,090원 80전에 개장을 했고요. 1,091원 5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89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반등한 것은 유럽의 정치적인 우려가 주식과 외환시장의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정치적인 우려는 스페인 총리의 불법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이나 이탈리아 총선에서 이탈리아 재정 우려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페인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6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럽과 뉴욕 증시의 차익 실현을 유도했습니다. 유럽과 뉴욕 증시의 조정은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로 달러는 지난 2일 1.3710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아침 1.35달러를 살짝 하향 돌파하는 수준까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로화의 급락은 유로엔과 같은 크로스 환율의 급락으로도 이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엔화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달러엔이 어제 유럽장 초반 기록한 93.18엔에서 오늘 아침에는 92엔까지 하락했고요. 이 과정에서 N1은 100엔당 1163원에서 1176원대까지 반등하면서 오늘 달러원의 반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원이 어제는 유로화 조정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 설정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지난 밤에는 대외적인 불안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반등하는 등 서울 외환시장에서 방향성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의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정치 상황이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시와 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의 과매수 국면 그리고 엔화의 과매도 국면 등은 차익 실현의 명분을 필요로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럽 재료의 영향력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시 유로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러 원과 관련해서는요. N1의 하락과 유로 원의 상승 등 각각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으로서 혼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도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또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1,080원대와 1,090원대를 오가는 장사가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1,090원을 전후한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위원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흐름부터 정리 부탁드리죠. 네, 유럽에서 잇따라 터진 부정부패 스캔들로 유로존 위기감이 다시 커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19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던 데다가 대외 변수가 좀 불거지면서 시장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급식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수준을 크게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가 자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 증시 대비 굉장히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MSCI 월드 12개월 포워드 PER과 MSCI 코리아 12개월 포워드 PER 간의 괴리율이 마이너스 30%를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자체 흐름은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딥밸류 구간에 진입해 있음에 따라가지고 코스피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일 시장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유럽발 불확실성도 정치적인 이슈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추세적인 측면에서 훼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반 경기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는 실적 대비 가격 메리트가 높은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1930선이지만 201선 전후, 그러니까 1920선이나 1930선 직전 저점이나 1920에서 1930포인트 전후에서는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별 관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포커스에 맞추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1월 들어서 실적 대비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요. 조선, 지주회사, 반도체, 미디어, 그리고 생활용품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시장 자체의 흐름도 단기 하락 추세대가 유효함에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라든지 추세 반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선 회복이 담보돼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21선 회복 여부 그리고 1920선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춘제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증시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떤지 그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일단 중국 춘절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최근 시장 흐름,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에 속에서도 불구하고 2013년 1, 4분기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보면요. 보험, 소비자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 내에는 호텔, 카지노, 교육 업종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유통, 통신 서비스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이 환율 변수에서 자유로운 내수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춘절 연휴의 소비 효과가 좀 종목별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서비스 업종이 1차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통, 소프트웨어 업종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실적 측면 그리고 이슈와 모멘텀 측면에서도 중국 춘절 이슈 그리고 춘절에 대한 소비 기대 심리는 좀 더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오늘 같은 좀 약세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낙폭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요. 알파라이징스탁의 김도영 대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월달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약 3조 원 가량을 팔았다고 하죠. 엄청난 양을 팔아댔습니다. 좀 싫습니다. 자, 2월에도 이런 매도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내다보시는지 먼저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과연 수급 부분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9월 달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세 포지션을 좀 보시면, 자, 급속도로 강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에 시장의 랠리를 올려놨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었는데요. 그 부분한테 급속도로 한 3조 규모가 나오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바스켓 부분에서 뱅가드의 핑계 부분까지 됐을 때는 일단 비우기 작업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겠죠. 지금 많이 비워지고 있죠. 12조 부분까지 올라갔었던 차익 매수 잔고 자체가 현재 9조 규모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평균치인 8조 규모 언더리까지는 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파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좀 숨고르기 양상 속에 들어오면서 바스켓을 일부 2월 옵션 만기 이후 시점부터는 모으기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포가 시장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견고하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여파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압박이 너무나 과격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와서 또 공포를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공포를 기회로 삼아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스켓을 비우는 작업에서 비워지는 시점이 거의 다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워지는 시점에선 다시 채우기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매도세에 관한 이야기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공략주 함께 계속해서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금일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자체가 이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고르기 양상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곳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즉 경제의 불확실성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이 작은 플로우상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여파 때문에 발생이 됐던 부분에 단기 급락 여파로 지금 이격을 급하게 조정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격 좁히기를 어설프게 할 경우엔 추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우상향 열리기 때문에 급하게 핑계김을 내면서 이벤트성 하락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다라면 저희 알파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경우에는 1940대 50대 지난번에 하방 경직 자체도 저희는 정확하게 저점 지지를 확인하고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관점을 가져갔었는데요. 이번에 하방 경직 자리는 지금 현재 지수대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910포인트대 언저리 부근에서 하방 경직 테스트를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2월 옵션 만기 기준까지는 변동성 장세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의 테스트가 정확히 나온다라면 오후장에서 레버리지 추가 진입도 가능한 구간이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개별주 종목 시장의 지수 영향력, 지금은 지수 플러스 주도주 장세이지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수와 주도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체의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인 먼저 첫 번째 종목인 코텍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 관련된 모니터 모듈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기 고점 이후에 쌍 고점 이후에 바닥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도영 대표 하면은 221 이평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남들과 쓰지 않는 이평선일 때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년 거래일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바우트 220일 정도 거래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방 경직성 테스트가 정확하게 시장 조정과 함께 받아주었다라는 거, 11,200원, 300원대 부분의 강력한 지지력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상향 쪽으로 가져오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지수 영향 때문에 조정 양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2,100원에서부터 11,800원 밴드 속에서
눌림 매수 포지션 좀 잡아보자.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는 관점이니까요. 그 부분에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 오늘 오후장 부근에 대해서 종가상 12,500원 안착 여부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12,500원을 종가상 올라타게 된다면 시장의 대안 섹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12,800원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은 11,2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시장 지수주와 상관없는 수급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두고 있는 프롬서티라는 개별 작은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11월 16일 날 저점을 찍고 지수 연동과 함께 우상향으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계 매수세가 기관이 끌어주는 주범 요인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여파 속에서 오늘 역시도 현재 가장 이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여파라면 1,620원에서부터 1,550원 밴드수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이 여파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1,700원 돌파 한착 여부를 하시면서 위쪽 상단 부근인 1,730원 1차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만약 돌파해서 올라간다라면 한 1,88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 긍정으로 노출되고 있어도 워낙 개별주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 1,500원 이탈 나온다라면 종가상 이탈 시는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황과 업종, 종목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가 IT 운수장비 정유화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일단은 그 전에 지수를 좀 보신다면요. 네. 일단 지수가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1840선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침 20분 만에 184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을 줄이면서 184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한다라면은 여기가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만약에 주식을 보시는 분들 좀 체크하신다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풋옵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반등을 줬을 때, 추가적인 반등을 줬을 때 풋옵션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제일 위험하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시장이 지금 일단은 오늘 좀 올라오면서 3.6원, 3.5원 정도 올라오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1,090원대까지 올라오는지 여부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IT 종목 좀 보신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142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141만원 정도 시작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계속 최근 3일 동안 꼬리가 나왔다가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걸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오늘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가 돌파된다라면은 삼성전자 144만원대까지도, 그러니까 143만 8천원, 뭐 144만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불안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24,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지지력을 형성하다가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오늘 24,300원 안착을 못한다라면은 조금 추세 1차 하락하고 나서 기간 조정 후 2차 하락을 보일 수 있는 변곡 자리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를 좀 보신다면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실적의 영향을 전혀 못 받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일단 지금 붕괴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못 나온다라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종을 보신다라면은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IT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띠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0.5%대 하락을 하면서 20만 2천원 정도 지수 가격을 흐리고
그리고 있고요. 20만원 지켜진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는 이제 기아차예요. 기아차가 이제 만약에 오늘도 5만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5만원 초반이 오늘 무너지게 되면은 지난번 저점 47,000원대까지 혹은 47,000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현대차는 지난번에 20만원 지키고 올라왔던 거고, 기아차는 저점을 붕괴하고 반등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제 부품주가 제일 좋다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29만원대까지 강하게 반등해 줬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좋다라면은 현대모비스가 다시 30만원대까지도, 뭐, 그사 30만원 후반이 아니라 30만원 초반까지, 31만원, 32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 주를 보신다면 현대모비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위아도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은, 차트상으로 본다면 현대모비스보다 약하다는 부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1차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닥 따지기 모양이 나와야지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운수 장비 중에서 이제 조선업체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조선업종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 차트가 지금 안 좋다는 부분들 지난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추세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반등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지난주에 39,500원대 갔다가 지금 무너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38,500원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36,300원 정도가 지켜지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추세가 좀 붕괴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도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조선주에서 가장 차트가 좋은 게 대우조선해양인데,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여기서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확산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요. 고점에서 확산형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후에 차트가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하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아직은 주도주에서 탈락은 하진 않았지만은 일단 오늘 28,300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28,000원 이상 혹은 이번 주에 28,000원을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STS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ST 그룹 내에서도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조선중공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서부터 약간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유화학 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그나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제일 나은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16만원대를 저점을 확인을 시키는 모습을 띄면서 지금 17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잘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8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GS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하고 다르지만은 SK이노베이션은 뭐가 다르냐면, GS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옆으로 기간 조정 박스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GS 같은 경우는 68,500원 정도 혹은 68,000원만 잘 지켜진다라면 다시 박스권 중단인 72,000원, 박스권 최상단인 75,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SOED죠. SOED 여전히 추세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도 낙폭을 제일 많이 키우면서 아예 저점을 깨면서 오늘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9만원 초반까지 92,000원에서 91,000원대까지도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신규 접근은 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화학업종을 좀 보신다라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34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일단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1차 바닥 따지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접근은 제가 보기에는 29만원 초반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지만 30만원대에서는 조금 어중간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뭐 안 좋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전체적으로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GS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화학 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께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제가 살펴볼 섹터 같은 경우에 금융업종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업종이 1.4%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어떤 하락의 주체가 좀 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도 마찬가지 1% 넘는 하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의 어떤 그 전체적인 뭐 업종 내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 쪽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유동성의 어떤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주에 좀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어떤 그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서 그 유동성의 문제, 그리고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위축이 오늘의 금융업종의 어떤 약세 요인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기업종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3%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금융업종부터, 특히나 은행업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2.3% 정도 큰 폭의 전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그 신한지주의 어떤 그 가격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업종 메리트, 그리고 기업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악재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한번 그 외에도 우리금융에 대한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금융도 마찬가지 2.3%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아침 쪽에서 이익 감소 전망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된다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충당금 적립 증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2012년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정도 하락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현재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관한 우려감들이 현재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금융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 좀 한정이 돼 있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 BS금융지주,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권 마이너스 0.6%, 0.4% 정도 현재 약보합권을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업종 내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은행업종이 좀 죄송합니다. 증권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증권업종도 조금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뭐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또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증권 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업종적인 리스크 보다는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과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 위주로 현재 1% 넘는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증권 1.4%, 대우증권이 1.28%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이 마이너스 1.6%, 현대증권이 1% 넘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은행업종, 증권업종 대비해서는 보험주는 현재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하나생명이 현재 0.5%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생보사는 현재 선방을 하고 있지만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화재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마이너스 2.2%, 롯데손해보험이 마이너스 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폭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손해율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눈이 계속 오게 된다면은
뭐냐면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보험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화재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이슈가 아니라 전체적인 계절 리스크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행업종이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보이는 게 건설업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유동성에 관한 부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업종이 건설업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동성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이 유동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업종군이 건설업종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은행과 어떤 대출에 관한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란 리스크 그리고 시장과 동반적인 리스크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이 1.8%. GS건설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 주택 사업이 3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업종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 크오른 글로벌이 마이너스 4.3%, 금호산업이 마이너스 3.3%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4.9% 정도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아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두산그룹주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아침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건설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주고 있지만 두산건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원으로 해서 두산건설에 대한 어떤 유동성 위기가 위험 고비를 좀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 주가 향배를 봤을 때 두산건설의 재무 리스크 해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 지원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막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건설의 어떤 리스크가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회사들의 조금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연결해서 한번 기계업종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하락 출발을 했었지만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낙폭을 만회를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0.3% 정도 낙폭을 축소를 시켰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약세 출발했었지만은 지금은 현재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보합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장 후반까지 지속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웅진그룹이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악재가 됐었는데 두산중공업도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이후에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두산엔진이 마이너스 1.18%, 성진지오텍이 마이너스 1.2%, BHI가 마이너스 0.1%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유창희 대표께서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방어주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그냥 통신주 같은 경우 어저께 좀 급등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제 지난 금요일부로 영업 중계에 들어가면서 그걸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저께 SK텔레콤이 조금 급등세를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KT하고 LG U+, 특히 이제 LG U+가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강하게 올라왔었고 오늘도 좀 지키고 있는 모습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KT 같은 경우 약간 고점이 좀 걸리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를 접근한다면 KT보다는 LG U+가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LG U+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8,50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된다라면 9,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어쨌든 대장주는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이 고점을 돌파하고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SK텔레콤 역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통업체를 좀 보신다라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이제 해외 점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최근에 다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39만원대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39만원 돌파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4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좀 상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 하이마트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바닥으로 찍고 올해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최근에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75,000원대, 그러니까 74,5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고 75,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어쨌든 한 4개월에서 5개월 고점대를 돌파시키는 거라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면서 뭐 8만원 중반까지도 85,000원대까지도 매물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시작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좀 이번 주 중에 혹은 다음 주 중에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홈쇼핑 주주를 보신다라면 일단은 뭐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죠. 그러다 보니까 2.6% 계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장주 GS 홈쇼핑이 무너지지 않는 한 CJ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트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유통의 상사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상사주는 주가가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있죠. 실적이 여전히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37,000원대에서 바닥이 형성이 안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LG상사가 최근에 실적에 대한 여파를 좀 가장 많이 맞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실적은 큰 우려감이 일시적인 비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GS 리테일 매각 자금에 대한 실적이 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풀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올해 실적 너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00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료를 좀 보신다라면은 음식료에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 대장주로 꼽힐 수 있었던 종목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오리온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이 있는데 오리온이 일단 100만원이 무너지면서 약간 추세를 좀 이탈하려는 모습. 특히 이제 오리온의 주가가 115만원대, 그러니까 114만원 후반대에서 쌍봉을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99만 5천원대, 그러니까 뭐 최대 99만원대가 무너진다, 95만원대가 무너진다라면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90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상이 음식료를 이끌고 갔었던 종목군인데요. 대상이 실적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확산형이 진행이 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단 만약에 상당 하단 추세를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하단 추세가 지금 28,700원 정도 될 텐데요. 28,700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라면은 약간 하락 추세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방어를 하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나오려 하는 게 CJ 제일제당입니다. 물론 CJ 제일제당이 명문제약과 같이 계열 제품의 영업 정지를 당했죠. 한 달 정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고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CJ 제당이 일단 주도주로 나서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약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도주로 나선다라면은 오뚜기라든지 농심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금 힘을 내면서 음식료 업종 섹터가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은 음식료 업종이 당분간은 뭐 하락 전환까지 아니지만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부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름 정태훈 팀장이 봅니다. 네.
일단 대선 테마를 해야 될까요? 안철수 테마가 아침 쪽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 급등세는 아니지만 전체적 고른 상승세를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머물면서 어떤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가설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선 캠프에서 상황 실장을 했던 금태섭 변호사가 계속해서 무소속으로 계속해서 어떤 신당 창당의 얘기를 흘리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안철수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안철수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당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계속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안철수 테마는 다시 한번 들썩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수를 보시게 된다면 안내비 현재 1.8%, 솔고바이오가 2% 정도, 한일네트워크스가 2.9% 정도, 그리고 써니전자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4.1%, 그리고 한국정보공학이 4.9% 정도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외에도 특징 테마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도시 관련주들이 현재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사업 기금이 마련이 되게 되면서 국가 주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는 현재 소식이 아침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국보디자인 그리고 누리플랜, 시공테크가 현재 지금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새누리당이 어쨌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정책 테마가 현재 도시재생 사업 테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테마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특징주도 하나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특징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신규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 아침 오늘 좀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ENL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ENL 같은 경우에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4,410원에 현재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공모가 4,900원에 대비해서 조금 하향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ENL 같은 경우에, 형광채를 HDS 뉴스를 같이 좀 보게 된다면은 형광채를 입혀서 흰색빛을 내는 반도체 부품인 발광 다이오드 LED 패키지 그리고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유닛과 같은 광원 역할을 하는 부품, 라이트판을 주로 만드는 업체라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LED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특히나 LCD 쪽에 어떤 모멘텀이 있게 된다면은 향후에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LED 쪽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다른 루멘스라든지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이 LED 모멘텀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좀 강세를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ENL의 주가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ENL 한번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상장 시초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하락 마감이 될지 상승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LED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보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과 함께 오늘장 출발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 시작하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은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0으로 전화 주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